우리 몸은 방해만 하지 않으면요, 그냥 저절로 치료해요. 그게 생명이에요. 자, 이제 암 자유. 전 사실 암 완치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요. 왜냐면 암치라는 거를 암이 없어지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암이 없어졌으니까 암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먹던 그대로 먹고, 또다시 뭐 직장에서 이렇게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다니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시 재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암 자유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암 자유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예를 하나 또 드려드릴게요. 백세 습관이라고 하는 이시하라 유미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은 장수촌과 단명촌을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쭉 했어요. 그때 어떤 이제 공통점이 있느냐 봤더니 쌀밥만 많이 먹고 과식하는 마을이 장수인이 적더라는 거죠. 또 채소 섭취가 적고 생선을 많이 먹는 마을이 장수인이 적고,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동네는 장수촌 사람들이고, 해조류를 충분히 먹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많고, 또 기후가 척박한 또는 힘든 노동을 하는 곳, 스트레스가 적은 곳에 장수인이 많더라. 다시 말해서 지나친 풍요롭지 않고 하지만 적당히 건강한 생존을 위한 정도를 먹을 수 있으면 대체로 건강한 곳이 많다. 이제 답이 대충 나오죠?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요거를 정리하면 어떤 걸까요? 마음이 여유가 있어야 되고 평화로워야 되겠죠. 사랑과 서로 나누고 감사하는 마음들로 살아가는, 서로 돕고 사는 이런 인간관계, 이런 사회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삶이죠. 삶. 아까 말했듯이 그 육식, 그 다음에 인스턴트 식품에서 좀 더 자연 친화적인, 이걸 이제 자연 식물식이라고 저희가 표현하거든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현미채식.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이제 풍요롭다고 막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절제하고 소식하는 게 중요하고요. 오래 씻고 생채식 위주로 먹거나 자연식 위주로 먹는 거. 이제 이런 게 이제 음식에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이제 생체 리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생활 리듬. 다시 말해서 이제 야외 활동이 좀 늘어나는 게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이게 어려울 텐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쉬워요. 쉽다는 표현을 다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밥을 먹을 때 나가서 먹으세요, 야외에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들 가끔 하는데요. 회사에다가 뭐 요구할 때 임금 인상만 요구하지 마시고요. 물론 임금도 인상해야 되지만 옥상에다가 테라스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그래갖고 거기서 앉아서 편안하게 햇빛도 보면서 먹고, 또 거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계단 걸어 올라가시면 돼요. 그렇게 엘리베이터 타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조금만 버텨주면. 가급적 밤에 뭐 나가서 스트레스 푼다고 뭐 술 먹고 이런 거 줄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번째, 환경. 사실 환경이 어렵긴 한데, 그래도 요즘은 많이 그 환경의 중요성을 알아서 도시에도 숲을 만들죠, 나무를 한다. 그런 정도까지 안 되면 그 사무실 탁자 앞에라도 화분이나 채소 같은 거 길러서 좀 먹어보세요. 그것만 해도 훨씬 이완하는데도, 뭐 환경도 환경이지만 이완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 눈이나 이런 것을 피로를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네 가지 다시 정리하면 마음, 음식, 생체 리듬, 그 다음에 환경 똑같이.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삶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제가 책에는 네 가지 보물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네 가지를.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현대의 그 문명들을 활용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그 치료법이라든지 대체요법이라든지 한의학이든 자연요법, 이런 것들을 아주 좀만 보태주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뭐 큰 문제는 없고요. 암 치유도 충분히 가능하죠. 암 자유의 답은 어디에 있다? 바로 자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치료법을 찾아다니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은 내 삶을 자연적인 것으로 바꿔야겠구나라는 것을 꼭 잊지 말라는 뜻에서 다 자연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원리적 측면이에요. 아까 앞서서 인과의 법칙 잊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리듬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환경도 중요하고. 이렇게 바로 이런 자연적인 원리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 몸이 알아서 치유한다는 게 사실은 자연 치유예요. 자연 요법을 해서 자연 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삶을 살아보면 우리 몸에 원래 힘이 있거든요. 그걸 자연 치유력이라고 얘기도 하고, 항상성이라고 하고, 호메시스, 보건적,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쓰긴 하는데, 우리 몸은 방해만 하지 않으면요, 그냥 저절로 치료해요. 그게 생명이에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생명체가 어떻게 자기 수명을 다 살아가요? 원래 그 안에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않으면? 방해만 하지 않으면. 이게 자연치유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내추럴 힐링이라는 말도 쓰지만, 그 어떤 책에서는 스폰테니어스 힐링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자동적으로 치유가 된다. 이게 자연치유예요. 원인을 없애면. 그러면 우리 몸에 안에서 저절로 자가포식도 일어나고 면역력도 회복이 되고 장 기능도 회복이 되고 다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확신하냐면 장수천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답이 자연에 있다라고 말한 것은 저만 이야기했으면 좀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나 2500년 전에 벌써 사실 그때만 해도 자연 환경이 파괴된 적이 없잖아요. 2500년. 너무 자연스러워서 탈이죠. 그때는. 어떻게 보면. 그때 히포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몸 안에는 자연적인 힘이야말로 모든 병을 고치는 진정한 치료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즉 이미 자연의 힘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백명의 명의가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의학이 발전되기 시작했던 16세기에 아주 유명한 파라켈수스라고 하는 의화학자인데요. 의학의 화학을 확립시킨 아주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대단하신 분. 이분은 뭐라고 하면 건강과 치유에 필요한 모든 것은 신이 자연에 마련해 두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 몸도 자연하죠. 그래서 우리 몸의 능력을 믿고 자연에 가까운 원리에 맞는 삶으로 돌아간다면 내 몸은 저절로 치유해요. 그래서 저 책의 이름이 내 몸이 최고의 의사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완치자들 공통점에 관한 책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나온 책으로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켈리 터너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요. 그들은 이렇게 치유되었다라는 책인데요. 여기에 이분이 의사는 아니에요. 원래 암 환자 평안하게 돌아가시기 도와드리는 주로 말기암 환자들 대상으로 하는 말기 호스피스 병동의 상담사였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조사를 해봤는데 신장암 말기암 환자, 그 호스피스에서도 더 이상 이제 케어가 어려워서 준비하시라고 집으로 돌려보낸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논문을 어디서 찾게 돼서 읽었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분이 조사를 해봤어요. 이런 사례가 있나? 그때 의학 저널에 실린 자연치유 사례만 해도 1,000건이 넘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현재 살아있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주로 말기암 환자들이죠.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조사를 쭉 해봤더니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대략 10가지 정도라고 하는데 첫째, 제 책에도 나왔듯이 무조건 움직이셔야 돼요. 힘들어서 못 움직이면 기어서라도 움직여야겠다는 의지를 발휘하시대요. 바로 두 번째 의지.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 중에 영성, 주도권, 긍정감, 직관의 그다음에 감정을 풀어주기 이런 것이 마음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쓰셨고요. 이게 5가지나 되고요. 7번째가 식단 얘기, 그다음에 허브 얘기도 하고 즉 식단이 중요하다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조제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앞에서 얘기한 그대로예요. 그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